처음 존투 러닝을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동이 맞나? 걷는 게 더 빠른데? 심박수를 낮게 유지하려면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산책 수준이어야 하고 옆에서 뛰어가는 사람들과 비교되면 자존심도 상하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느린 속도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결과를 낸 수많은 러너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느린 속도가 결국 기록을 바꾸고 부상을 줄이고 무엇보다 즐겁고 오래 러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존투 러닝의 효과와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지런, 즉 존투 훈련을 마스터하는 것이 달리기 실력이나 기록 단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달리기 실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명칭을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지런은 존투 러닝과 같은 맥락으로 쓰입니다. 잭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라는 책에서 이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지런으로 통일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이지런은 얼마나 천천히 달려야 할까요? 이지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대화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같이 뛰는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의 달리기가 이지런이라고 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 훈련 페이스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러너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레이스 결과나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다양한 훈련 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지런, 존투 페이스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정확한 존투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심박수 훈련 구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심박수 훈련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건 평균치에 근거해서 계산한 거라 나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대학의 스포츠과학연구소나 러닝 전문 매장에 가셔서 젖산 역치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레이스먼트에 가시면 CPET 하는 비용이 25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자신만의 정확한 개인적인 심박수 훈련 구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수도 아니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스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한계까지 몸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본인이 러닝의 완전 초보시라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박수 모니터, 즉 가슴 스트랩이나 팔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계에 내장된 심박수 모니터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시계는 장기적인 심박수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좋지만 실시간 정확도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심박수 모니터 제품을 사서 하면 정확하고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민 같은 스마트워치 차고 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은 400m를 전력 질주하고 30초 정도 휴식한 다음에 다시 400m를 전력 질주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두 번째 400m 반복 구간 어디쯤에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옵션은 동네에 적당한 언덕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서 언덕을 한 60초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심박수가 어디까지 치솟는지 확인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400m 반복 구간이나 언덕 반복 구간을 2, 3회 정도 반복해서 심박수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전에 반드시 충분히 몸을 풀어야 합니다. 격렬한 달리기를 바로 시작해야 하니까 최소 15분 정도는 꼭 스트레칭과 조깅으로 몸을 풀고 진행해 주세요. 만약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지난 몇 달간 언덕 훈련이나 전력 질주 훈련 등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가민 데이터를 통해서 심박수가 어디에서 최고점을 찍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리 전력으로 뛰었던 기록이 있으시면 그걸로 가름해서 진행하시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최대 심박수를 산출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최대 심박수 데이터를 얻었으면 이제 안정시 심박수를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틀이나 3일 동안 맥박을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워치는 안정시 심박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요즘은 또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측정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수치를 모두 얻었습니다. 저의 최대 심박수는 180에 안정시 심박수는 60이었네요. 온라인 계산기에 이 수치를 입력하면 정확한 심박수 훈련 구역을 알려줄 것입니다.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요. 자, 최대 심박수가 예를 들어 180이고 안정시 심박수가 60이라면 심박수 예비분은 120bpm이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심박수의 범위, 즉 현재 건강 상태에서 가장 낮은 심박수와 가장 높은 심박수 사이의 범위입니다. 자, 각각의 구역별로 심박수 예비분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존 1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 예비분의 50에서 60%, 매우 쉽고 회복을 위한 조깅이죠. 자, 존 2는 심박수 예비분의 60에서 70%, 이지런, 즉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 그리고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장거리런에 해당합니다. 존 3, 심박수 예비분의 70에서 80% 중간 강도로 이 구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존 4, 심박수 예비분의 80에서 90%, 템포론, 역치훈련, 인터벌 훈련 등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속도를 높이며 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존 5, 심박수 예비분의 90에서 100%, 레이스 막판 스프린트나 아주 짧은 인터벌, 그리고 언덕 반복 훈련 등 최고점에 도달할 때만 사용하는 구역입니다. 자, 이제 저희 데이터인 최대 심박수 180, 안정시 심박수 60을 사용하여 존 2 심박수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심박수 예비분 100분율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 존 2는 60에서 70% 범위이므로 최저값 60%에 0.6 곱하기 심박수 예비분 120,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 60을 더하면 132 bpm이 나오고, 최고값은 70%이니까 0.7을 곱하죠. 심박수 예비분 120을 곱하고 안정시 심박수 60을 더하면 144 bpm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 존 2 심박수 범위는 132 bpm에서 144 bpm입니다. 자, 이제 본인의 정확한 존 2 심박수를 찾아냈으니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전체 주간 운동량의 약 80%는 이지런으로 채우세요. 20%는 강도 있는 훈련, 즉 인터벌이나 지속주 훈련 등을 하시고요. 이지런 하실 때 존 2의 심박 구간을 가민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지런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존 2로 달리는 것이 빨리 뛰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거의 뛰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분명히 본인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적응하면서 낮은 심박수에서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세요. 하시다 보면 심박수가 올라가서 잠시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처음 할 때 그랬거든요. 또 달리기 하고 인증샷 올릴 때 기록이 신경 쓰여서 천천히 못 달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고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잠깐 자존심 내려놓으면 나중에 훨씬 큰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달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실력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더 낮은 심박수에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지러닝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항상 가민 심박수 범위를 알람을 해놓고 달렸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그런가 시계를 안 보고도 존투러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게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으면 심박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높은 기온과 높은 습도에서는 몸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한여름에 달릴 때는 심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달려야 합니다. 탈수가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몸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도 계속 수분 보충을 하세요. 식염 포도당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달리는 코스의 고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언덕을 오르면 심박수가 급격하게 오르죠. 심박수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걷거나 속도를 많이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언덕이 많은 코스를 달린다면 평균 심박수를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수면 부족, 피로와 같은 요인들도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훈련이 있기 전날에는 숙면을 무조건 취하시고 알코올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본인의 이지런에 적합한 심박수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지런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확한 내 존투 구간의 심박수를 알기가 어려워서 대충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정확한 본인의 존투 심박수 구간을 파악하셔서 훈련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지런이 필요한 주변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